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번 주를 시작으로 CLS 400D가 벤츠 전시장에 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시면 지금 아마 벤츠 CLS가 전시되어 있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참 전부터 CLS에 대한 디자인 호불호나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CLS라는 차량 자체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모든 전시장에 지금 전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까운 전시장에 가면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새롭게 신형 CLS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뀌었는지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왔어요. 영화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요즘 날도 덥고. 그래서 영화가 한 편에 12,000원, 비싼 거 3만원, 5만원, 시네드 셰프 같은 데 가셔도 10만원, 20만원 정도에 보시는데, 그거 보기 전에 예고편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고편들 보시잖아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뮤지컬 보실 때도 대충 시놉시스 정도는 보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CLS 기준으로 1억 정도의 차를 구경하고 이제 구입을 희망하러 가는데, 이제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가기에는 너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10,000원, 50,000원짜리를 보러 가기 전에도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게 중요한지를 보고 가는데, 이런 차를 보러 가기 전에는 왜 그런 일련의 과정 없이 그냥 무방비로 가는 게 조금 뭔가 좀 아쉽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제가 이번 주제는 CLS 400D의 관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보시기 전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CLS 400D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총 5가지로 제가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익스테리어, 두 번째 인테리어, 세 번째는 파워트레인, 네 번째는 이제 바뀐 옵션 사양들과 적용되어 있는 옵션 사양, 다섯 번째는 이제 CLS 현재 400D, 현재 가솔린 모델은 아직 전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CLS 400D만 전시가 되어 있는데, 400D와 또 400D AMG 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트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고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두 가지 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외관, 이제 익스테리어,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컨셉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제 기존의 CE, S클래스, GLA, GLC, GLE, GLS까지 이제 CE, S 보시면 대중소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줄로 나눠져 있고, 테일램프 등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 CLS는 그 헤드램프 보시면 완전 기역자로 한 번도 벤츠에서 본 적 없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전면부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쿠페형 세단답게 포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헤드램프를 한번 보시면 다른 E클래스나 S클래스와는 완전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쯤에 또 런칭될 A클래스 보시면 CLS의 그런 헤드라이트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디자인이 적용된 라인의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CLS고요. 그리고 쿠페형 디자인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실 겁니다. CLS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죠. 쿠페형 디자인 굉장히 유려해요. 특히나 그 C필러 넘어가는 라인 자체가 제가 직접 봤는데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쿠페형 세단의 원조기 때문에 거의 원할머니격이죠. 원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려한 C필러 라인과 이제 면과 그런 곡선을 굉장히 이번에 잘 살렸어요. 그래서 이 벨트 라인을 굉장히 또 높여가지고 굉장히 또 창문 그 라인 자체가 또 더 스포티하게 또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측면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은 CLS의 진정한 면모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나메리카나 프론트 그릴, 이제 전면부 라지에이터 그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또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뭐 앞전에 AMG GT에 적용된 파나메리카나 그릴인데요. 이제 이것도 새롭게 CLS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헤드램프 보시면 멀티빔 LED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제 기존에 E클래스나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던 멀티빔 LED가 CLS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한쪽당 84개의 LED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특히 어두운 곳, 뭐 시야가 완전 확보되지 않는 곳에 갔을 때 LED가 착착착착 넓혀지고, 뭐 앞에 차가 오면 거기만 또 LED를 꺼서 그 없는 쪽은 또 이렇게 밝혀주고, 그렇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그런 멀티빔 LED입니다. 멀티빔 LED 이전에는 인텔리전트 라이트라는 또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라이트 기술이 여기 CLS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거기 멀티빔 LED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또 새로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낮은 공기저항 계수, 무려 공기저항 계수가 0.28이에요. 그래서 공기저항 계수가 낮으면 어떤 부분이 좋냐 했을 때, 이제 말 그대로 공기 저항을 받는 그 계수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팔이 서 있을 때 앞으로 갈 때랑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 앞으로 갈 때랑 확실히 면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때 그 효율성과 그런 뭐 출력에서 오는 손실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바겐 같은 경우에는 A필러가 굉장히 서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뭐 풍절음도 생기고, 이 바람을 맞다 보니까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 손실도 생기는데, 이렇게 CLS처럼 유려하게 이렇게 바람이 쓱 지나가게끔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주행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그렇고요. 이제 공기가 유려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다운포스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외관에서 봤을 때 요 5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은 이 CLS의 굉장히 또 풀체인지된 모습을 또 크게 이제 와닿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뭐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그 뒷모습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직접 본 결과 나쁘진 않았어요. 막 와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쁘진 않고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트렁크 리드 쪽에는 또 살짝 이렇게 그 스포일러는 없지만 스포일러가 있는 것처럼 살짝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외관을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사실 E클래스와 거의 흡사해요. 이제 E200D는 좀 다르지만 이제 E300 익스클루시브나 E400 모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원래 기존의 E클래스의 디자인이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아보면 기존의 뭐 E클래스 오너분들이나 E클래스를 주의 있게 봤던 분들은 뭐 크게 바뀐 게 없네? 뭐 CLS 별거 없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 디자인이 완벽했기 때문에 크게 수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은 그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 지금 현행 E클래스에도 들어가 있는 그 12.3인치 디지털 모니터가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이제 기존 E클래스 세단과 다르게 그 에어벤트 송풍구 쪽 있잖아요. 송풍구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E클래스 쿠페나 E클래스 카브리올레에 들어가 있던 그 에어벤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뭐 바뀐 부분인데, 이제 뭐 기존의 E클래스와 흡사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신형 핸들 디자인입니다. 이제 앞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신형 핸들 디자인인데요. 이제 보시면 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반자율 주행 쓸 수 있는 S클래스처럼 그 핸들 왼쪽 부분에 반자율 주행 쓸 수 있는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차와 차간 거리도 조절되고, 그리고 뭐 바로 앞전에 돌아가는 뭐 리스타트 버튼도 거기 적용돼 있고요. 기존에는 그 핸들 뒤쪽 왼쪽 하단에 이렇게 레버로 쓸 수가 있게 됐었는데, 이번에 아예 S클래스처럼 핸들 왼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벤츠가 좀 핸들 열선에 좀 박했어요. 이 옵션에 대해서 좀 야박한 부분이 있었는데 핸들 열선 기본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터치 컨트롤 패드는 무엇이냐? 이제 양쪽에 검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로 이렇게 터치로 모든, 왼쪽은 계기판에 대한 메뉴 선택, 오른쪽은 여기 대형 화면에 대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터치로, 원래는 E클래스와 S클래스에만 적용되어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 CLS에도 터치 컨트롤 패드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핸들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보통 뭐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합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직렬 유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뭐 V6가 적용됐었는데 직렬 유기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전에 현재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된 S350D와 S400D에 적용되어 있는 똑같은 직렬 유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S클래스 통해서 검증이 된 엔진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기존 S클래스 디젤 이제 타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가솔린 같은 디젤 엔진이다. 이거 디젤 같지가 전혀 않은데? 라는 평이 많을 정도의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엔진이에요. 이제 V6 대비해서 좀 차지하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뭐 부드러운 정숙감이나 그런 실키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이제 만족도를 확실히 높였습니다. 시승차가 있었으면 직접 주행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뭐 시승차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타보러 갈 예정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타보세요. 이게 디젤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울 거예요. 제가 S350D는 시승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말 안 하면 디젤 엔진 모를 정도로 진짜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직렬 유기통 디젤 엔진이 새롭게 들어갔다, 신형 엔진이 들어갔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9진 트랜스미션은 S클래스와 E클래스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4륜구동, 이제 포매틱, 벤츠는 포매틱이라고 하죠. BM은 X드라이브, 아우디는 쿼트로, 현대는 H트랙이라고 하는데 벤츠는 포매틱이 상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변화, 파워트레인의 그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일단 엔진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엔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옵션 사양입니다. 옵션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고 바뀌었느냐 라고 보시면, 첫 번째 ABC가 무엇이냐? 에어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그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서스펜션은 원래 스틸, 코일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그런 서스펜션 들어가는데, 대신 에어매틱 서스펜션은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1억 넘는 S클래스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디스커버리에도 들어가고 요즘에 굉장히 좀 대중화된 그런 옵션인데, 이제 물론 비싼 차에만 들어갑니다. 비싼 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승차감을 담당하는 그런 서스펜션인데, 기존의 에어매틱 서스펜션 대비해서 훨씬 더 상승된 에어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제 셀프 레벨링 기능이라고 해서 짐을 많이 실었다거나 한쪽에 승객이 몰려있을 때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럴 때 레벨도 맞춰주고 그런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서 최적의 탑승, 최적의 그런 승차감 유지해주는 서스펜션이 바로 에어바디 컨트롤이고요. 기존에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에어챔버가 하나였다면 ABC는 에어챔버가 3개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고급 승차감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동일한 이제 시스템 메커니즘을 담긴 반자율 주행 옵션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S클래스 한번 반자율 주행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정밀도와 앞차와 차간 거리, 차선 유지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우월합니다. BMW, 볼보 제가 운행해봤지만 반자율 주행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현대도 물론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 벤츠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충분히 믿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통풍 시트 기본 적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선 핸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적용,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이제 마이바흐와 S클래스에 들어가는 부메스터 사운드도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기본 적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기본 옵션 사양 적용. 앰비언트 라이트는 실내 무드등 있잖아요. 그 64가지 색깔로 색깔 바꿀 수 있는 그 옵션도 기본 적용입니다. 근데 CLS는 에어벤트까지 불이 들어와요. E클래스나 S클래스는 뭐 실내 그냥 무드등만 들어왔는데 CLS는 에어벤트까지 추가가 돼서 굉장히 화려하게 더 화려해졌어요. 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핸즈프리 트렁크, 이제 발 넣었다 빼면 이제 트렁크 열리고 닫히는 기능 들어가 있고, 이제 접이식 2열 시트, 그 레버를 당기면 2열 시트 이렇게 폴딩해서 더 적재 용량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기본 적용이에요. 굉장히 옵션 많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CLS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옵션에 부족한 사항은 못 느끼실 거예요. 물론 차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옵션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주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AMG 라인과의 차이점입니다. AMG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BMW M 패키지 같은 거예요. 이제 뭐 아우디 S 라인처럼 조금 더 기존 모델을 조금 더 뭐 범퍼나 그런 휠이나 다른 쪽으로 바꿔서 더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AMG 모델처럼 이렇게 약간의 세미 튜닝 같은 걸 더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CLS 400D 포매틱이랑 CLS 400D 포매틱 AMG 라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AMG 라인은 외관에 AMG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뭐 범퍼 쪽이나 휠이 여기 19인치, AMG는 20인치가 적용돼서 아무래도 휠이 더 크면 딱 봤을 때 저 차 포스 있다, 훨씬 더 멋지다라고 느끼실 건데, 휠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면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 불편해지는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MG 익스테리어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됩니다. 그 라지에이터, 아까 파나메리카나 그릴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릴에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그릴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그릴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실내 가죽 시트는 기본 일반 가죽 시트, AMG 라인에 이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서 훨씬 더 부드럽고 뭐 S클래스에 적용되는 그런 가죽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트림 있잖아요. 우드 트림이나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그 트림, 그걸 트림이라고 하는데 400D는 알루미늄 트림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AMG 라인은 메탈 위브 트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좀 고급스러운, 약간 카본은 아닌데 카본 느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지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모델이 400D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뭐 가격 차이는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시장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일단 옵션 차이는 이렇게 크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 400D도 충분히 뭐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뭐 AMG 라인까지 욕심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 CLS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개성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MG 라인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외관, 내관, 파워트레인, 편의사항, 그리고 AMG 라인과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CLS 400D 직접 보고 온 제 느낌은 일단 뭐 흰색 차량이 전시되어 있었고, 안에는 마르살라 브라운이라는 그 굉장히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그 시트 색상이 적용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본 느낌은 저도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하도 호불호가 많으니까 좀 예전 그 CLS의 느낌이 안 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약간 밋밋해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심플한 그런 멋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과 그런 세련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고급스러움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CLS의 경쟁 차종이 있었잖아요. 아우디의 A7, 그리고 BMW의 뭐 6 그란 쿠페, 이 차량들이 현재 아우디 7 시리즈는 7 시리즈가 아니라 아우디 A7은 뭐 판매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해외에서는 공개가 됐지만 아직 국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판매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BMW 6 시리즈는 6GT로 바뀌었죠. 아예 그 GT 성향, 5GT가 그냥 6GT로 바뀌면서
아예 그 쿠페형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약간 경쟁 차종으로 말할 수가 있었는데 6GT로 바뀌면서 아예 그 컨셉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CLS의 경쟁 차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파나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나메라는 또 그건 약간 패스트백 디자인이기도 하고 사실 독일 3사라고 일컫는 요 세 가지가 경쟁 차종이고 포르쉐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브랜드, 약간 완전 스포츠성을 띈 브랜드이기 때문에 살짝 뭐 경쟁 차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한번 견적받으러 갔었는데 1억 한 5천, 6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 뭐 코리안 패키지 넣고 쓸만한 거 넣으면은 1억 5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파나메라도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파사트 GT도 쿠페형이지만 파사트 GT를 사실 CLS 경쟁 차종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CLS의 그 쿠페형 세단에서 독주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또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시승차가 있으면은 정말로 시승 한번 해보고 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차예요. 물론 만족스럽겠지만 이제 CLS 450도 나올 텐데 450 모델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제 전시장에 CLS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전 포인트를 알고 이제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요런 부분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CLS가 훨씬 더 이렇게 멋져졌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훨씬 더 CLS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